통역동포 여러분, 지난주 주파수가 안정되지 못해 방송이 원활하게 들리지 않은 점 알려드립니다. 12월 중 주파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주파수가 확정되면 안내드립니다. 단파 방송은 동절기와 하절기, 주파수가 한 번씩 변경이 되는데요. 우리 동포 여러분께 최고로 잘 들리는 음질의 주파수를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곧 변경된 주파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겨울이 되면 김장의 철이죠.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 여기저기서 김장을 하느라 바쁜 지난달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워진 지금 김장을 여전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역시 김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년 전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께서 담궈준 김치를 먹어봤는데요. 한국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명태 대가리라고 하던데 명태에 머리를 넣어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채김치라고 하는데 특유의 향이 나는 파김치 같은 종류의 김치였다고 할까요? 저는 입맛에 괜찮았는데 향 때문에 잘 못 드시는 한국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영채의 씨앗은 중국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조리된 김치를 배달해서 시켜 먹곤 하는 모습이 많은데요. 현대 사회가 많이 바쁘기도 하고 김장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조금씩 배달해서 시켜 먹곤 했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어머니가 담궈준 김치에 익숙해진 입맛은 엄마의 손맛이 있는 김치가 제일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80년 이상의 분단 기간 동안에도 유일하게 이질감이 없는 문화가 김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식 김치를 먹어보고 시원한 그 특유의 맛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서로의 지역 김치를 맛보면서 함께 김장도 하고 각 지역의 특산품 그리고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김장의 주제에 맞춰서 재미있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래 제목은 엄마 김치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들으신 이후에 날씨 예보 전해드립니다.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전 지역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 많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전 지역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황해도와 함남, 평남은 대체로 맑겠고 평북과 함북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에 평북과 함경도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1cm 안팎, 예상 강수량은 평남, 황해도 5에서 10mm, 평북, 함경도 5mm 미만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양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5m, 먼바다 1에서 3.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앞바다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북한이 들려주지 않는 북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 일부 지역에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이하 여맹 조직이 조선은 분단국이 아니라 완전한 독립국가이며 통일은 더 이상 시대적 과제가 아니다 라는 내용의 강연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 당국의 통일 지우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맹원들 속에서는 이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전언입니다. 지난 2일 데일리 NK 황해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11월 21일 사리원시의 한 여맹 조직은 우리 공화국은 분단국이 아니라 완전한 독립국가다. 우리와 한국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이며 결탄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회에 참석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일부 여맹원들 속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 여맹원은 통일이 선대 수령님들의 유훈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통일이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며 현재 당국의 통일 지우기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여맹원은 통일이 되고 나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지 않겠냐라며 자신의 바람을 은근슬쩍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여맹원은 통일이 돼야 강국이 되지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 문명 강국은 지금 이 땅에선 실현되지 않을 구호라며 당국의 선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2월 말 열린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처음 꺼내들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2년 가까이 민족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내에는 이를 수긍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식통은 통일은 선대 지도자들의 유훈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하다가 갑자기 한국이 같은 민족이 아니고 통일의 대상도 아니라고 하니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무조건 사상교양이나 강연이 주민들에게 잘 먹히지 않는다며 강연 내용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부 여맹원들은 이번 강연이 끝나고 한국은 대통령이 5년에 한 번씩 바뀌고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을 간다는데 우리는 수령을 위해 한 목숨 바칠 투사들만 있으니 영원히 하기가 헐하지 라는 등 남북의 정치체제를 비교해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꼬는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요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접하는 외부 소식이나 정보에 더 관심을 갖고 외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 체제를 비교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교화소의 내부 환경과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감자들이 이에 불만을 내비치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2달 사이 형기를 마치고 함흥 교화소와 개천 교화소 등에서 출소한 회령시 주민들을 통해 교화소 내부 동향이 은밀하게 전해지고 있다며 이들에 따르면 교화소 내에서는 사소한 말실수도 목숨과 직결되는데 실제로 한밤중에 끌려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이 전한 교화소 출소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올해 들어 교화소 내부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동시에 감시 및 통제 체계가 강화되면서 수감자들의 불만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감자들이 무심코 흘린 혼잣말이나 푸념은 곧 정치적 불순으로 간주돼 즉각적인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교화소 수감자들은 극심한 피로와 결핍 상태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목숨이 붙어있는 게 고달프다. 짐승처럼 일하는데 먹을 건 고작 이것뿐이다. 라는 등의 말을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극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넋두리일 뿐이지만 이것이 정보원 수감자들에 의해 낱낱이 보고돼 발언자들이 곧 즉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교화소 간부들은 수감자 개개인의 노골적인 불만이 집단 반발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소한 발언까지 미리 틀어막는 강력한 통제로 불씨를 없애려 한다며 그래서 교화소 간부들은 수감자들 속에 정보원을 심어놓는데 이런 정보원들의 밀고로 한밤중에 끌려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수감자들도 있다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보원 수감자들의 밀고 행위는 교화소 내 생존 문제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담배 등 기호품은 물론 비누, 휴지, 생리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위생용품도 마련하기 힘든 게 수감자들의 현실인데 교화소 간부들은 수감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간식을 대가성으로 제공하며 밀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화소 환경에서 수감자들 사이에는 살려면 밀고라도 해야 한다는 심리가 퍼져 있고 심지어는 먼저 일러 바쳐야 담배나 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앞다퉈 밀고에 나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런 결과로 교화소 내에는 살기 위해 다른 수감자들을 물어뜯는 왜곡된 질서가 자리 잡았다면서 죄 지은 사람을 위해 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겠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게 교화소지만 내부에는 생존투쟁과 상호감시가 뒤엉켜 점점 더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죽하면 교화소에선 살아남으려면 짐승처럼 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겠느냐라며 이런 비극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는지 모르겠다고 착잡함을 토로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강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 편을 들려드립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 네 번째 이야기 질병의 멍에를 끊어준 의료 선교사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과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는 소외되고 스스로 설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객과 고아, 과부는 누구였을까요? 여인들, 천한 신분에 속한 이들, 병든 자, 그리고 장애인들,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선에 와서 핍박받는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조선은 가정을 보호하고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여성들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격리해야 한다는 괴상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여인들은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살다가 결혼하면 다시 남편 집에 갇혀 지내는 신세였습니다. 헤론 선교사가 제중원의 원장이 되면서 여성들의 진료를 위해 여의사를 초빙하여 부인과를 개설했지만 제중원 의사의 대부분이 남성이다 보니 조선 여성들이 제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의사가 많은 제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내외도 모르는 짐승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조선 여성들의 고충을 지켜보던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자신을 파송한 미국 감리교 해외 여성 선교회에 조선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 병원을 세워달라 청원했고, 선교부는 메타 하워즈 선교사를 조선에 파송하여 1887년 10월 정동에 조선 여성을 위한 전문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1888년 고종은 이 병원에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이름의 뜻처럼 보구여관은 천대받던 조선 여성들을 구하고 보호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잠깐 보구여관의 성장 역사를 살펴볼까요? 1887년 10월 31일 메타 하워즈가 정동에서 처음 여성 환자 진료를 시작한 이래 로제타 셔우드 홀, 메리 커틀러, 릴리안 해리스, 엠마 언스버거, 바게스터, 아만다 힐만 등 많은 여성 의사들이 조선 여성과 어린이 진료에 힘쓰며 조선의 객과 고아, 과부된 이들에게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보구여관은 환자 진료 외에 의료 선교와 의학 교육, 간호 교육에도 매진하여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 바게스터와 최초의 간호사 이그레이스, 김마르다를 배출하기도 했죠. 정동에서 시작된 보구여관은 1913년까지 진료실, 수술실, 약제실, 입원실을 갖추고 어엿한 병원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1892년 동대문에 보구여관의 분원인 볼드윈 진료소가 설립되었고 1912년 이 자리에 동대문 부인병원이라고 불리던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을 신축하여 1913년에 보구여관과 완전히 통합하였습니다. 동대문 부인병원은 해방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었고 2008년 이대 목동병원과 통합되었습니다. 다시 보구여관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메타 하워즈 선교사는 보구여관에서 수많은 조선 여성과 어린이를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돌보던 메타 하워즈 선교사는 1889년 건강이 악화되어 조선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보구여관의 여의사가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1890년 10월 13일 제물포에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직 홀이라는 성을 쓰지 않을 때였습니다. 홀은 결혼 후 가지게 된 성이죠. 그녀는 미국 감리교 해외 여성 선교회의 파송을 받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인 10월 14일 바로 첫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는 진료를 시작하고 3년 동안 1,400가지나 되는 질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의 대부분은 신분이 낮은 여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여인들은 대낮에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는 직접 왕진을 다니며 그녀들을 치료했고 밤에도 병원을 열어 모든 신분의 여성들이 치료받으러 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의 사역 초반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화상으로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은 16살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는 손가락을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소녀의 보기 싫은 흉터를 가리기 위해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환자의 몸에서 피부를 떼어내야 하지만 소녀는 이해하지 못했고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는 자신의 피부를 떼어 소녀의 피부에 이식해 주었습니다. 선교사의 그 놀라운 행동을 본 주변 사람들까지 기꺼이 자신의 피부를 내주어 이 소녀는 무사히 치료를 받았고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비가 몹시 많이 내리던 밤, 한 남성이 보구여관에 찾아와 부인을 위해 약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인은 아주 위독한 상태였던 것이죠. 로제타 선교사는 즉시 그의 집으로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남자는 놀랐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밤에 로제타 선교사가 자기 집으로 함께 가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때 병원 일을 돌봐주던 남자 직원 귀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여인에게 자신의 피부까지 떼어준 의사인데 이 정도 비 때문에 왕진을 안 가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로제타 셰우드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의술을 통해 조선 여성을 구하고 돌보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